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병원 급식에서의 어떤 영양 관리를 했다면은 영양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표 10-3에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책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어, 병원 급식에서의 어떤 그 배식 관리를 한다면은 그 환자식은 일단 개개인의 영양 필요량에 맞도록 음식을 조리해서 환자의 침상까지 배식해야 되기 때문에 각 병실마다 다 배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보통 그렇게 되네 그죠. 배식해야 하므로 조리 및 배식 시간에 긴 시간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죠. 필요하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병원 급식에서는 음식의 적절한 온도 유지가 어렵고 음식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그 배식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 급식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배식 시간 및 배식 시 종업원의 적절한 배치 등이 필요하고 또 병원 배식 방법은 중앙 배선 혹은 배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병동 배선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배식이라면은 배선은 바로 이제 뭐 주조리장에서 환자 개인별로 완전히 상차림을 해서 운반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냉장, 온장 차로 배송을 하고, 보통 대규모 병원에서는 뭐 컨베이어 시설이 된 배식대에다가 상차림해가 전용 승강기로 배식하는 것이 보면은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중앙 배선의 어떤 그 장점이라 한다면은 인력 관리면이 효율적이고 1인용 배식량을 정확히 조절할 수가 있어서 식품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관리가 또 용이하고 한꺼번에 다 하니까. 그러나 주조리장 면적이 넓어야 하고 배식 경로가 길어서 적은 배식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온장고 같은 거를 이용해서도 한다 하지만 적은 배식이 어렵다. 그 대신에 병동 배선의 경우에는 중앙시사실에서 병동 단위로 음식을 배분해 가지고 병동 배식실로 운반하는데 그곳에서 환자별로 상차림하여서 먼저 환자에게 배식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장점은 따뜻하게 이제 아니면 차게 이렇게 온도 관리를 해서 적은 급식이 용이하고 환자 기호도를 반영하기 쉽고 중앙 주방의 면적이 좁아도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병동 배선의 장점이라면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각 층의 병동치사실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종업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뭐 임금비가 들어가고 하는 등의 비용이 낭비될 수 있고 1인당 배식량의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배식이 어렵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병원의 그 상황이라든가 뭐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각 달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중앙 배식하는 경우에 배식카가 이렇게 있어요. 뭐 전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병동 배식을 위해 가지고 식판에 음식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조리원입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 넣을 수도 있겠고 덮개로 덮어서 전부 이제 위생 장갑 끼고 위생복 입고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위생 장갑 같은 게 끼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도로 걸어놔야 되겠죠. 정해진 장소에다가 트레이를 전부 식판을 전부 올려가지고 배식을 하게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나옵니다. 나왔는데 소관부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시설 종류는 노인복지시설은 세부 종류로 들어가면은 노인이 주거복지하는 거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시설은 그 머물면서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있겠고 이 관련 법은 노인복지법에 의하네 그죠. 그 다음에 노인이 복지를 누리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렇게 해서 이용시설이 되어져 있고 이런 데에 결국은 이 시설에다가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복합노인복지시설에가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동상담소라든가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러한 생활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 유형별로 거주시설이라든가 뭐 중증장애인, 장애 영유아, 장애인 단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러한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용시설은 이러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은 대부분 어린이라든가 뭐 노약자라든가 뭐 장애인 등이 어떤 그 신체적으로나 영양적으로 되게 취약한 그런 계층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수용 인원의 대부분을 실제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급식이라든가 영양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3끼 식사를 제공할 때에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맞는 그런 영양을 공급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보건복지부까지 이제 해당이 되고 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성매매 시설 지원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지원 시설에서는 자활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또 이런 그냥 일반 지원, 뭐 청소년, 외국인 여성 지원 시설이 바로 이런 데가 사회복지 시설인데 이것도 다 같이 급식이 이제 제공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쭉 적어놓은 것 같아요. 관련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관련법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은 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모자가족이라든가 부자가족, 미혼모 가족, 일시지원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법도 많이 만들어내네, 그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이런 시설의 생활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법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제공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은 이제 모두 이제 고령화가 두터워짐에 따라서 이제 노년층이 두터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고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양로민 요양시설에서 하루 3끼를 제공하는 시설 내 급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노인들이 있는 그 노인 뭐라 그럴까요? 경로당? 그런 곳에는 이 노인 그 복지시설 뭐 노인 요양법 뭐 노인 지원법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 복지법이네. 그래가지고 그 복지법에 따라서 지원금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 마을에서 난방비도 제공되고 급식비도 제공되고 해서 그 마을 노인들이 거기 경로당 같은 데 앉아가 밥을 그냥 먹고 또 뭐 시간도 보내고 안마시설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죠. 또 노인이 또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연로하신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그 노인들을 위한 그 식단 같은 것도 아니면은 제품이라든가 식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고 신체 기관의 기능이 감퇴되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하는 신체 변화로 노인들의 영양 섭취가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이때 이제 바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치아 부실하면 요즘은 뭐 임플란트 2개입니까? 까지 뭐 무료로 제공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바로 이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이 제공이 되겠죠.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관리, 영양교육, 행정사무관리, 자원개발관리 이렇게 뒤에 한 페이지가 있는 것이 동일한 것 줄 알고 제가 빼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영양사 업무가 영양관리를 한다. 자, 식단을 작성을 하는데 대체로 뭐 주 단위로 식단인 작성이 이루어지고 안 먹는 경우에 결식으로 인한 영양 분량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시설, 즉 복지관에서는 중식 한 끼를 제공할 경우에 필요 칼로리보다 높게 책정하여서 영양 요구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못 드릴 것 같으면 점심때에 충실한 어떤 그 영양분을 제공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나 혹은 비정기적으로 관내 행사 및 기타 특별 요인을 고려해가지고 영양 관리를 해주라. 날씨를 고려해야 한다든가 야외 나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양 관리를 하라. 날씨가 뭐 흐리다든가 뭐 아니면 너무 덥다든가 춥다든가 하면은 기호성이 떨어지고 어떤 거 입맛이 없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려해서 영양 관리를 해주라. 미각이 둔화하고 위액이 감소하고 치아가 손실되는 등의 생리적 변화에 따른 적절한 식재료의 선택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매운맛, 짠맛 등 자극성이 강한 맛을 내는 것보다는 향신료를 사용해서 식욕을 돋우는 그런 조리법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위생관리는 노인의 저항력 감소와 감염력 증가에 따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 노인 기저질환이 있고 그죠. 노인네들 같은 경우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바깥 외출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제 하죠.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안전한 식품을 급식을 해줘야 되겠고 조리 종사자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을 월 1시간 이상은 해주라. 그러면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은 영양사들이 이렇게 영양교육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교육과. 급식관리는 급식 통계 및 원가 분석을 하고 식품도 검수 잘해야 되겠고 물품이라든가 기기는 잘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급식 인원을 예상하고 재고조사 및 저장식품을 관리하고 급식 재료 발주나 구매를 정보를 검색해서 하고 배식의 원활성 검토 및 배식시 위생 점검을 해주고 기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뒤에 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요 영양교육입니다. 그럼 영양교육은 어떤 거 노인들 뭐 영양 상담도 해주겠지만 주간 보호라든가 단기 보호 등 그 요보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해라. 뭐 입맛이 없다, 뭐 기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드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영양 교육을 또 실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도 실시를 하고 영양 교육 자료를 월 1회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재료 정보라든가 영양 교육 효과를 정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영양사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지속적인 영양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복지시설에서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영양사의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뭐 업무일지라든가 운영일지라든가 구매요구서라든가 검수조사서 주식 뭐 구매대장, 소모품 대장, 주 뭐 식단표 작성, 일일 급식 인원, 물품 수불부 대장, 물건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지출됐다, 위생 점검일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어떤 그 하나의 행정사무 관리를 이 영양사가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품목별로 구매 현황이라든가 예상했다가 또 실제적으로 급식을 하는 인원수에 대한 비교표라든가 영양을 상담했는 상담 기록지, 재정에 대한 운영이나 뭐 보고 같은 거, 그리고 무료 급식 대상자에 대한 명단 같은 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문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행정사무관리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영양사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개발관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 영양사의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후원 물품을 접수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영양사의 업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
시설에 이렇게 급식 가는 거, 어르신 뭐 어쩌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상당히 좋은 급식, 노인 급식 시설 같아요. 보니까 노인들이고, 여기는 젊은 친구가 이제 이렇게 급식을 해주고 있고, 현재 식단인데, 그 나이가 뭐, 머리만 하얗지 거의 뭐 젊은 엄마 같아요. 여기 이제 어르신 식단이라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통 식판에서 많이 안 먹죠. 많이 안 먹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그냥 사진 한번 올려. 그 다음에 기타 급식 시설로는 이제 뭐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급식, 교정 시설, 재소자 급식이라든가 군대 급식, 뭐 교통 시설 급식, 선수촌 급식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영유아 보육 급식은 여기 나오듯이 맞벌이 가족과 핵가족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육아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이런 시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급식 시설이 미비하고 영양사가 없는 곳이 많아서 영양 있는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급식 제공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아기 성장 발달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인 영양사가 필요하더라. 유아의 또 뭐 소화 능력과 기호를 고려하여서 식단을 작성하고 유아를 위한 조리법을 이제 개발을 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영유아 시설인데요. 보니까 식품 신호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제 이 급식을 하고 있는 거, 식판에다가 열심히 먹는 애들도 있고 안 먹고 가만히 이제 멍 때리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그죠?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지도 옆에 어디서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센터에서도 이제 급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여기에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사 지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옆에 친구를 보고 있고, 얘는 이제 물 먹는 거, 뭐 얼마만큼 먹는 거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급식을 얘는 지금 급식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보니까 뭔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죠? 단체 급식 뭐 이렇게 해놓고, 월간 식단은 유아 식단, 이게 보면 식약처에서 나와, 기쁘다, 식약처에서 나오는 건데, 월간 식단, 계절 식단, 그 다음에 식생활 지도 지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쁘다 그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어린이 급식이라든가 어린이 영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맞는 유아들한테 맞는 그런 식단과 같은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실생활 교육 교재까지 모두가 다 이 기쁘다의 이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이제 어떤 균형잡 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끌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지도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다면은 그게 균형을 맞춰서 급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식약처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현직으로 만약에 영양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